MBC 2시의 취재 현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근입니다. 3월 16일 금요일 2시의 취재 현장 시작합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은 하루만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합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 수수 혐의를 인정한 만큼 다음 주 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를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제시했습니다. 스웨덴을 방문 중인 리옹호 북한 외무상이 스웨덴 외교장관과 만나 북한 내에 억류된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16%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이후에 검찰. 문무일 검찰총장은 일단 조사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수사팀 보고서를 검토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이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에 약식으로 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수사팀이 오늘 중으로 조서 내용 검토를 마치고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문 총장에게 곧바로 보고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 이외의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 증거 자료가 확보된 만큼 불구속 상태로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해도 큰 차질은 없다는 법조계 일각의 의견까지 두루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문 총장은 윤 지검장과 상의를 거쳐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으로 시기상으로는 다음 주 초쯤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청와대는 하루 동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정상회담을 하루만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고 북한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한편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임종석 위원장의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실무에 착수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발표된 후 처음으로 리옹호 북한 외무상이 1박 2일 일정으로 스웨덴을 찾았습니다. 스웨덴이 북미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 문제를 논의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남우 기자입니다. 리옹호 북한 외무상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공항 도착 직후 곧바로 스웨덴 외교부로 향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발스트렘 스웨덴 외교장관과 식사를 겸한 회담을 갖고 양국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주로 북한 내 미국과 캐나다, 호주 국민에 대한 영사 책임 문제를 다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한반도 문제도 회담 의제에 포함됐다는 것이 스웨덴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평양에 대사관을 둔 스웨덴은 북한을 방문한 미국인들의 영사 업무를 대행했으며 그동안 북한과 미국의 중재 역할도 맡아왔습니다. 지난해 미국인 대학생 오터 원비어 석방 교섭 때도 스웨덴이 나섰던 전례가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 석방 문제를 양측이 논의했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의 사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이 북미 정상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고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도 북미 대화를 돕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간접 대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를 핵심으로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미희 기자. 네.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를 개헌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겠다며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 총리제를 통해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총리는 책임 총리로서 국정 운영에 집중하자 하는 건데요. 다만 한국당은 책임 총리제와 관련해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이나 국회가 선출, 임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때 한국당이 청와대가 제시한 4년 연임제를 철회하면 개헌 시기를 양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개헌 시기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국회 헌정특위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한국당은 또 국회에 주어진 특권을 줄이고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한국당의 입장 표명은 그동안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를 요구해온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과 배치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어제 청와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야 방안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발표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편성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과 세제 개편안에 대해 야당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땜질식 선거용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탁상행정에서 나온 고질적 혈세 퍼붓기로 규정했고 바른미래당도 반시장적이고 실패가 예정된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절대 장기적 일자리 대책은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처럼 야4당 모두 한 목소리로 추경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희 기자였습니다. 송영근 앵커가 진행하는 2시의 취재 현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2시 7분, 서울지방 현재 기온 9도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수출액이 월간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앞세운 반도체 기업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반도체 호황이 끝난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3년 9%에서 지난해 16.1%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도도 높아졌다는 겁니다. 보고서가 제시한 한국 경제와 세계 반도체 시장 사이의 상관 개수를 보면 지난 1997년에서 2008년까지 0.46이었지만 2009년에서 지난해까지 평균치는 0.82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국내 경제와 세계 반도체 경기가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는 의미로 우리 경제가 현재 반도체 산업 호황의 혜택을 크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세계 반도체 시장이 지속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침이 큰 시장이라며 반도체 경기가 침체에 접어들면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임박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 3차 개정 협상이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측은 세탁기와 태양광 부품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이어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으며 미국 측은 자동차와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 장벽 해소와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개선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 모금 만찬 행사에서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거론하며 주한미군을 언급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했다는 현지 보도에 대해 백악관은 미군 철수를 뜻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주식시황 삼성증권 신일우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공세의 하락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영향으로 혼조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아무레지와 네이버가 2% 넘게 하락하고 있고 한국전력과 현대차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과 KB금융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유통업과 은행업이 1%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7.52포인트 하락한 2484.24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는 1.76포인트 오른 892.1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간추린 소식과 날씨 김수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방미 외교길에 오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강 장관은 내일 국무부 장관직을 대행하게 된 존 설리반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양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강남 지역 분양아파트 현장과 견본주택 주변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강남구는 중개 알선이 금지된 분양권의 중개 행위와 떴다방을 활용한 무자격 무등록 중개 행위를 막기 위해 이번 달부터 현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강남구는 강남 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342명에게 2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문화재청은 전통 온돌 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돌은 연기를 굴뚝으로 내보내는 서양 벽난로와 달리 불을 방바닥 아래로 지나가게 만드는 방식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 것으로 보이는 유적들이 발견된 만큼 20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온돌은 혹한의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해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로 고유한 주거 기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반짝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1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최고 12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이 맑겠고 낮부터 다시 온화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오후부터 흐려져 밤에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